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국대학교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7조입니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왔습니다. 어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기점을 같이 한다라고 하죠. 이처럼 인간은 꾸준히 바닷속 생물을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는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업입니다. 뭐? 난 분명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이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가정통증문 빨대로 음료수 마신 거 아니었냐고! 여러분들 중 대부분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공장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처럼 육상의 활동이 해양 오염을 촉발시킨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노출된 해양 오염의 실태를 알리는 공익 광고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활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고통받는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환경을 위해 고기 위주의 식사를 줄여보자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생선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다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놀랍게도 바다를 텅 비게 만드는 건 바로 어업입니다. 어업이 왜? 어업이 문제인 이유 첫 번째.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닷속 생물들을 너무 많이 잡아버렸습니다. 바다 위에는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도 있고 너무 많은 양의 자원을 잡는 어선도 있습니다. 참치만 잡아야 하는 어선의 그물은 때론 상어도 낚이게 됩니다. 저인망 어선의 경우 해저까지 모든 해양 생물들을 싹쓸이해 어선이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입니다. 잘못 잡혀진 해양 생물들은 바다로 돌아갈 때 거의 죽거나 이미 죽었거나 혹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어업이 문제인 이유 두 번째. 인간들은 어업활동을 하며 어업에 사용되는 쓰레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냈고 그걸 딱히 처리할 수가 없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어업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선제 폐수, 그물이나 통말 같은 폐허구, 스티로폼 부표, 나일론 로프, 납침강제 등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대개 육상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집니다. 폐여구의 수중 침정률은 약 97%일 정도입니다. 부피도 크고 처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처리 프로세스도 없을 뿐더러 때론 스스로 배 밖을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이 어구들은 결국 바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업으로 인해 바닷속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등어를 잡으니 오징어가 늘고 오징어가 새우를 다 먹으니 새우가 없고 오징어는 다시 굶어 죽습니다. 순식간에 새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언젠가는 씨를 말려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을 떠도는 그물은 썩지도 않고 바다 생물들을 가둬 죽입니다. 이런 그물들의 유령 어업이 계속된다면 바닷속은 그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실 섭취량의 몇 배 이상의 해양 생물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량 충족이 불가능할 뿐더러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섭취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등어, 새우, 조개, 고래 등 해양 생물들을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요. 해양 생물들에게 문제가 생겨 바다가 텅 비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바다가 탄소를 저장하지 않아 대기 중 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지구온난화는 더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어떡하지? 누가 좀 해결해야 할 텐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 현재 이 어업 폐기물이나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한 수단들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한정하거나 어장관리법, 어선 감촉 사업을 시행했고 세계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썩을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기를 권해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외면받았습니다. 앞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는 울고 있습니다.
바다 위는 단속과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어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부들도 어업 관련 사업들이 한순간에 몽땅 망하게 할 순 없는 일입니다. 모두 오래오래 좋을 방향으로 어업을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지속 가능한 어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진부하다고요? 내용은 참신하니 잘 들어보세요. 만약 미래에도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으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어업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MSC 인증은 어업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MSC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온 수산물을 표시하기 위해 파란색 에코라벨을 사용합니다. MSC 에코라벨은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수만 개의 제품에 붙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은 소비자들은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동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식품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맥도날드에는 MSC 마크를 부여받은 필레 OPC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현재 지속 가능한 어업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증 마크에 대해 관심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이나마 지속 가능한 어업에 동참하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는 지속가능한 인증마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홍보도 부족하여 사람들이 이 인증마크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마크 자체가 자원량 유지에 초점이 잡혀있다 보니 폐허구 처리 등 어업 폐기물에 대한 조건이 깐깐하게 짜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바다 환경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하려는 마음을 갖춘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기업들을 우선으로 사회가 점차 친환경적인 어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수산물을 주로 다루는 기업에 지속 가능한 인증마크를 취득해 볼 것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내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단체의 조건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 인증마크와 어업과 바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환경과 위험사회 7조였습니다.